유튜브나 SNS 보다 보면 인스타그램 이거 하면 무조건 돈 벌어요. 블로그로 월 600 벌고 퇴사하기 이런 제목들 정말 많잖아요. 사실 저도 그런 카피들에 낚여서 SNS를 시작했는데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는 남들 다 하는 방법으로는 결과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어렵더라도 확실한 길을 가자 싶어서 3년 전부터 저만 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을 해봤어요. SNS를 운영하면서 물건 판매 없이 서비스로만 2년 동안 2억 원의 수익을 달성한 비결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은 공고 아니고 물품 판매 아니고 광고 수익 아니고 오로지 제가 가진 서비스로만 수익을 올린 방법을 이야기할 거예요. 오늘 영상은 SNS를 아예 안 하고 있는 분들보다는 SNS 하면 돈 번다고 해서 시작했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는 분들한테 더 도움이 됩니다. 지금은 SNS를 안 하고 있더라도 앞으로 SNS로 돈을 벌고 싶은 분들께도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본격적인 내용 전에 저부터 소개를 할게요. 너 뭐 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요. 저는 인스타그램에서 알리사 계정 하나만으로 평균 100건 정도의 결제 건수와 월 1000만 원의 수익을 내고 있고 이 일을 한 지는 2년 3개월이 넘었어요. 이전에 SNS에서 다른 것까지 판매한 경험을 합하면 3년 정도의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까진 딱히 겉으로 드러내지 않아서 쟤는 뭐 먹고 사나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만큼 정말 조용하게 제 할 일 하면서 살아왔는데요. 이제부터는 과거에 저와 같은 분들이 SNS로 돈을 버는 경험을 해보셨으면 해서 제 노하우를 차근차근 유튜브에 풀기로 결심을 했어요.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는 차차 하기로 하고 본격적으로 돈을 벌지 못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다음과 같은 오해를 합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 사람을 모으기만 하면 팔리겠지 라는 거. 두 번째는 박리담의 전략의 맹신. 세 번째는 팔로워 숫자에 집착을 한다는 건데요. 첫 번째, 사람만 모으면 다 된다 라는 것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막연히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비싼 상품을 팔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거나 비싸게 팔면 내 걸 사주지 않겠지 라는 마음으로 무조건 싸게만 팔려고 생각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진짜 문제는 이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서비스가 누구에게 제공되어야 하는지, 왜 그 사람들에게 제공되어야 하는지 기준은 생각해 보지도 않은 채 무조건 1000명을 모았으니까 이제 뭐라도 팔아볼까? 라고 생각하는 태도예요. 하지만 일단 내 고객들이 누구인지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박리담의 전략을 맹신한다는 건데요. 일단 목표한 수치의 사람이 모여지면 뭐라도 싸게 많이 팔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단기적으로는 좋은 전략일 수 있으나 우리 하루 이틀 비즈니스하고 말 거 아니잖아요. 하루 이틀만 하고 확 땡겨서 사라질 계획이 있으시다면 제 영상은 안 보셔도 됩니다. 저는 10년 갈 수 있는 비즈니스를 하자는 주의여서 언제나 장기성을 생각하고 접근을 하는데요. 박리담회가 장기적으로 좋지 못한 이유는 싸게 많이 팔면서 이윤이 높으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보통 이런 분들은 싼 게 제일 좋다라는 고정관념이 있어서 손님이 몰리지 않을 땐 점점 더 싸게 가격을 낮춘다는 게 문제예요. 사람이 몰릴 땐 10,000원에 팔다가 사람이 없을 땐 9,000원, 8,000원 점점 깎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고객이라면 이런 곳에 신뢰감이 생기겠어요? 신뢰감도 안 생길 뿐더러 애초에 그 서비스를 받고 싶은 생각도 안 들 거예요. 가치가 안 느껴지니까. 박리담회보다는 프리미엄으로 가더라도 어떻게 하면 내 서비스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시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팔로워 숫자에 집착을 한다는 건데요. SNS에서 팔로워나 구독자 수가 많으면 판매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오해입니다. 1번에서 말한 타겟팅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과 비슷한 맥락인데요. 저는 팔로워 수치가 100명일 때도 서비스를 팔아본 경험이 있어서 결코 팔로워 수치가 돈이 된다라는 거에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특히 서비스를 판매하는 경우라면 내 서비스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사람들이 왜 내 서비스에 돈을 내고 사야 하는지 이유가 명확하다면 팔로워가 1명이든 10명이든 팔립니다. 물론 이런 이유가 명확한 고객들이 1명보단 10명인 게 더 많이 사줄 테고 10명보단 100명인 게 더 많이 사주겠죠. 하지만 100명이 있다고 무조건 사줄 거야 라고 믿는 건 잘못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해결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 5가지 질문에 명확한 답을 내리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내 고객은 누구인가? 두 번째는 그 고객에게 내가 확실하게 줄 수 있는 가치는 무엇인가? 세 번째는 내 서비스를 고객이 구매했을 때 어떤 점에서 만족할 수 있는가? 네 번째는 고객이 왜 나에게서 그 가치를 경험해야 하는가? 다섯 번째는 기존 고객들이 얼마만큼 만족하는가입니다. 첫 번째, 내 고객은 누구인가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정확한 타겟팅, 이거를 얘기를 하는데요. 내
서비스가 꼭 필요한 고객에게 제공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무에게만 판매만 하면 장땡이라는 마음으로는 절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우연히 돈을 번다고 해도 결코 오래가지 않기에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쪽으로 계속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그 고객에게 내가 확실하게 줄 수 있는 가치는 무엇인가? 가치 제공이라고 하는데요. 고객한테 돈을 받으면 나는 어떤 걸 줄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때 대충 교환의 의미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확실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품이 아니라 서비스라면 더더욱이 가치 제공의 퀄리티는 정말 중요해요. 저는 2년 동안 독서 습관 모임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는데 그걸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고객이 돈을 내고 우리 습관 모임에 오면 독서 습관을 만들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성취감이 생겨서 다른 것에 도전하는 것의 장벽이 조금 사라져요. 책 읽는 것과 동시에 긍정적인 사고를 함께 만드는 연습도 하기 때문에 서서히 긍정적인 것들이 내 생활에 녹아들면서 인간관계에서도 좀 더 나은 경험을 할 수가 있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 삶의 질이 올라가고 나라는 사람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도 스스로 인정을 할 수 있게 돼요. 모든 것은 생각과 마인드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 마인드를 바꿀 수 있다는 건 엄청난 가치입니다. 세 번째, 내 서비스를 고객이 구매했을 때 어떤 점에서 만족할 수 있는가? 고객 경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가치 제공과 고객 경험이 조금 헷갈릴 수는 있어요. 가치 제공은 내 서비스에 담긴 가치 위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고객 경험은 고객들이 내 서비스를 제공받았을 때 어떤 경험들을 가지고 갈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제가 판매하는 서비스의 경험은 나는 특별한 존재, 나도 할 수 있는 사람, 나도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나라는 사람의 소중함과 존중에 대해서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내가 소중하고 존중받길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험은 매우 중요하고 특별하죠. 이처럼 가치 제공과 고객 경험을 생각하실 때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에 대해서 공부하고 생각해 보시면 더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네 번째는 고객이 왜 나에게서 그 가치를 경험해야 하는가? 차별화라고 하는데요. 왜 고객이 나에게 나와 그 경험을 함께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명확히 내리셔야 합니다. 차별화가 없으면 가격 경쟁에서 밀리게 돼요. 고객의 입장에서 나를 왜 선택해야 하는지 이유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으면 저한테 와서 사세요 라는 말도 우리는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많은 경험이 차별화인데요. 그 경험이 뭐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2년 넘게 모임을 운영하면서 더욱 확신이 생겼어요. 예전에는 그저 또래들에 비해서 많은 경험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희 모임에 50대, 60대도 많았거든요. 근데 그분들에게도 제 경험의 가치를 인정받은 적이 많아서 지금은 또래에 비해서가 아니라 보통 사람에 비해서 경험이 많은 편이라는 것에 더욱 확신이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곳에 가서는 제공받을 수 없는 서비스라는 걸 어필할 수 있어야 해요. 제 서비스는 진짜예요, 특별해요, 진심이에요 이런 단순한 말 한마디로는 고객의 마음을 열 수가 없어요. 고객의 지갑은 더더욱 열 수가 없죠. 왜 나여야만 하는지 스스로도 납득할 수 있게끔 답을 내리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기존 고객들이 얼마나 만족하는가, 재구매율에 관한 얘기인데요. 많은 분들이 새로운 고객을 끌어들이는 것에만 집중을 하세요. 이거는 엄청난 실수입니다. 기존에 내 서비스를 구매해준 고객들을 먼저 챙기고 만족시킬 줄 알아야 해요. 기존 고객도 만족시킬 줄 모르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어떻게 만족시키겠어요? 그렇게 내 서비스에 불만족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내 서비스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저는 독서 습관 모임 재가입률이 2023년의 경우에는 90%가 넘었었고 지금은 80% 정도로 떨어졌어요. 그 이유는 2023년에는 저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은 채로 오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저를 잘 모르고 오시는 분들도 많아서예요. 저를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앞서 차별화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경험이 많은 게 제 모임의 특징이고 고객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특별한 가치거든요. 그 가치를 알아보려면 알리사라는 애를 잘 알아야 하는데 요즘은 알고리즘으로 노출돼서 오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하지만 재가입률 80%도 엄청난 거라는 걸 아셔야 해요.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재구매율 80% 달성은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재가입률 50%를 목표로 기존 고객과 신규 고객을 모두 만족시키는 서비스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퍼센테이지로만 얘기를 하면 10명 중 8명 재가입으로 봤을 때 이것도 80%잖아요. 하지만 저는 평균적으로 독서 습관 모임 한 개 기수에 80명에서 100명 정도 계시는데 80명이라고 예를 들어보면 60명에서 65명은 기존 고객분들이고 15에서
20명 분들은 신규 고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뚜렷하게 답도 없는 걸 알려줘서 어쩌라는 거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답은 본인이 찾으셔야 해요. 서비스 제공자가 찾아야만 합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답으로 누구나 프랜차이즈 오픈하듯 서비스를 만들어 버리면 차별성이 없기 때문에 고객에게 돈을 받을 만한 이유가 안 생기니까요. 하지만 스스로 답을 찾았을 때 이런 전략이 효과적인 이유가 명확하게 있는데요. 5가지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고객의 구매 결정은 가치에 기반을 한다. 그래서 고객들은 가격이 아니라 본인이 느끼는 가치에 따라 구매를 결정한다라는 의미이고요. 두 번째는 가치 중심의 마케팅은 가격 경쟁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치를 높이면 가격을 낮추지 않고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객의 자존감과 연결이 된다는 건데요. 너무 저렴한 상품은 고객한테 특별한 느낌을 주지 못해요. 적절한 가격은 오히려 고객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유기 법칙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고객의 20%는 비싼 것만 그리고 60%는 비싼 것과 저렴한 것을 모두 구매를 하고 나머지 20%는 저렴한 것만 구매한다 라는 개념인데요. 우리는 상위 20%, 60% 합해서 80%를 타겟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인 거죠. 다섯 번째는 저렴한 상품만 구매하는 고객은 좀 까다로울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제가 예전에 화상영어 사이트 곳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영어 수강권을 판매하는 일을 했었는데 아주 저렴한 필리핀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3만 원 정도였고 영국이나 미국 같은 영어권 나라의 선생님의 수강권을 구매하려면 한 달에 15만 원 정도를 내야 했어요. 한 5배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정말 신기한 게 15만 원짜리 수강권 구매하신 분들은 컴플레인이 총 한 달에 한 건에서 2건 들어올까 말까였는데 1만 원짜리 수강권을 구매하신 분들은 매일 한 5건에서 10건 정도의 컴플레인이 들어왔었어요. 물론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내가 저렴한 상품을 구매를 함으로써 만족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판매자에게 요구를 할 수 있다. 그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됩니다. 내가 제공하는 가치와 고객이 얻어갈 수 있는 효과가 명확하다면 가격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격을 높게 팔 수 없다는 건 스스로 내 서비스에 당당하지 않거나 자신이 없는 거겠죠. 자신이 없으면 고객들이 날 찾지 않을 때 마음이 크게 흔들리게 되는데요. 내 서비스에 스스로 자신이 있으면 고객이 날 찾지 않더라도 그 시간 동안 서비스의 퀄리티를 높이는 연구에 더 몰두할 수가 있어요. 가격을 낮추는 게 아니라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치를 높여서 고객이 그 가치를 느끼고 기꺼이 돈을 지불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도 2년 동안 SNS로 서비스를 판매를 하면서 오르락내리락 했었는데요. 어쩔 때는 고객들이 제발 추가로 더 팔아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다가도 어쩔 때는 아예 신규 고객이 한 명도 안 올 때도 있었어요. 그래도 그 위기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건 제 스스로에게 자신이 있었고 기존 고객들이 함께 해주었기 때문이에요. 돈 벌려고 하는 일이지만 돈만 벌려고 하면 고객들은 다 압니다. 다 떠나요. 반대로 여러분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는 입장에서 상대방이 서비스는 제대로 제공해주지 않고 돈만 받아가려고 하는 게 눈에 보인다면 또다시 그 사람을 찾고 싶을까요? 전혀 아니겠죠. 저도 있던 신뢰도 다 바닥나서 2번 다시는 아예 이용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는 SNS로 돈을 벌면서 늘 그런 마음으로 운영을 했어요. 나라면 돈을 낼까? 나라면 나한테 오고 싶을까? 나라면 어떤 경험을 하고 싶을까? 나라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들이요. 나여도 돈을 낼 정도의 고가치의 서비스를 연구하고 팔아보세요. 그러면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만으로도 월 1,000만 원의 매출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고객들 돈을 거저 먹으려고만 안 하면 된다는 거.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인생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긍정이든 부정이든